더 이상 너그럽지도 베풀지도 마라.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너그러움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가끔은 너그러움을 좀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정과 행동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잘 다루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건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베품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의 기대와 욕망 때문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자주 외부 상황을 탓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고통의 진짜 원인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기대와 욕망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강연에서는 왜 이런 내면의 문제들이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하죠. 이게 때로는 지나친 기대를 만들어내고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아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실감은 정말 클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욕망을 끝없는 의지의 표현으로 봤어요. 그는 욕망이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다고 봤죠.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 살게 된다고 했어요. 그의 해결책은 욕망을 줄이고 외부적인 성공을 쫓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이게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실망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잘 다스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명상이나 깊은 사색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파도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기대와 욕망의 바람에 휘둘려 고통의 파도에 시달린다. 욕망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 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우리의 시도가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기대는 유리잔과 같아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할수록 쉽게 깨지며 그 조각들이 발밑에 고통이 된다. 욕망의 씨앗에서 자라난 기대의 나무는 결실을 맺지 못할 때 고통의 잎사귀를 흩뿌린다. 둘째,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우리 주위에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강연에서는 명예욕과 허영심이 왜 행복의 장애물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감정을 털쳐내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명의욕이나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많이 의존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진짜 가치나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엔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속이고 살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명의욕이나 허영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고통과 불만 속에 빠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문하면서까지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건 정말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사회적 명예 같은 건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명의욕이나 허영심을 좀 내려놓아야 해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왜 남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어요. 일상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점점 남의 말이 덜 신경 쓰이고 자기 자신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명의욕은 모래성과 같아 겉보기에는 찬란하지만 한순간의 파도에 쓸려 사라질 운명이다. 허영심을 버리는 것은 가을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리듯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일이다.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삶은 빌려온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아. 결코 완벽히 맞지 않으며 언제나 불편하다. 명의욕은 꽃에 물을 주듯 외면은 피어나지만 내면은 점점 메말라간다. 셋째,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가끔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도 해요. 이 강연에서는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생각도 조금 섞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마다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때로는 이런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미워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일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보면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 반대로 질투하게 되고 이 질투가 멸시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즉,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든 행동이 내면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이 의지는 우리 본능과 연결되어 있고 가끔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명상이나 깊은 생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조금 더 깊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내면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되는 색상이 서로를 경쟁하듯 인간의 서로 다른 됨됨이도 종종 충돌하여 갈등의 불길을 지핀다. 늪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며 질투하는 것처럼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어려운 것처럼 상반된 인간 됨됨이는 종종 서로의 불협화음을 낳는다. 바다와 산이 서로 다른 경관을 가졌듯 인간도 각자 다른 내면의 풍경을 지녀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넷째,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그 말이 우리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비판이나 경멸적인 말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이 내면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그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말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런 말들이 우리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런 비판에 너무 많이 반응하는 건 그것이 우리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명상이나 깊은 생각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왜 어떤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비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자신을 수용하고 성장하려면 남의 경멸이나 비판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의 아름다운 꽃보다 자라난 잡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듯 자신을 경멸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맑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보다 한 구름에 가려진 태양에 더 시선을 둔다. 인간도 찬양하는 수많은 목소리보다 한 사람의 경멸에 마음을 쓴다. 바다의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쓸어가듯 한 사람의 경멸은 마음의 평화를 흔들어 놓는다. 숲속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한 그루에 쓰러진 나무에만 눈길이 가듯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는 많은 이보다 비난하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우리 삶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갖가지 감정을 겪게 되죠.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려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우리가 받는 비판이나 과한 기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중요한 너그러움이에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의 세상도 더 밝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이상 너그럽지도 베풀지도 마라.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너그러움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가끔은 너그러움을 좀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정과 행동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잘 다루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건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베품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의 기대와 욕망 때문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자주 외부 상황을 탓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고통의 진짜 원인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기대와 욕망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강연에서는 왜 이런 내면의 문제들이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하죠. 이게 때로는 지나친 기대를 만들어내고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아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실감은 정말 클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욕망을 끝없는 의지의 표현으로 봤어요. 그는 욕망이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다고 봤죠.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 살게 된다고 했어요. 그의 해결책은 욕망을 줄이고 외부적인 성공을 쫓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이게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실망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잘 다스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명상이나 깊은 사색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파도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기대와 욕망의 바람에 휘둘려 고통의 파도에 시달린다. 욕망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 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우리의 시도가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기대는 유리잔과 같아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할수록 쉽게 깨지며 그 조각들이 발밑에 고통이 된다. 욕망의 씨앗에서 자라난 기대의 나무는 결실을 맺지 못할 때 고통의 잎사귀를 흩뿌린다. 둘째,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우리 주위에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강연에서는 명의욕과 허영심이 왜 행복의 장애물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감정을 털쳐내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명의욕이나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많이 의존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진짜 가치나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엔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속이고 살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명의욕이나 허영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고통과 불만 속에 빠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문하면서까지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건 정말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사회적 명예 같은 건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명의욕이나 허영심을 좀 내려놓아야 해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왜 남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어요. 일상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점점 남의 말이 덜 신경 쓰이고 자기 자신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명예욕은 모래성과 같아 겉보기에는 찬란하지만 한순간의 파도에 쓸려 사라질 운명이다. 허영심을 버리는 것은 가을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리듯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일이다.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삶은 빌려온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아. 결코 완벽히 맞지 않으며 언제나 불편하다. 명예욕은 꽃에 물을 주듯 외면은 피어나지만 내면은 점점 메말라간다. 셋째,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가끔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도 해요. 이 강연에서는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생각도 조금 섞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마다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때로는 이런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미워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일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보면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 반대로 질투하게 되고 이 질투가 멸시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즉,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든 행동이 내면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이 의지는 우리 본능과 연결되어 있고 가끔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명상이나 깊은 생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조금 더 깊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내면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되는 색상이 서로를 경쟁하듯 인간의 서로 다른 됨됨이도 종종 충돌하여 갈등의 불길을 지핀다. 늪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며 질투하는 것처럼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어려운 것처럼 상반된 인간 됨됨이는 종종 서로의 불협화음을 낳는다. 바다와 산이 서로 다른 경관을 가졌듯 인간도 각자 다른 내면의 풍경을 지녀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넷째,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그 말이 우리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비판이나 경멸적인 말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이 내면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그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말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런 말들이 우리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런 비판에 너무 많이 반응하는 건 그것이 우리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명상이나 깊은 생각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왜 어떤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비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자신을 수용하고 성장하려면 남의 경멸이나 비판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의 아름다운 꽃보다 자라난 잡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듯 자신을 경멸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맑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보다 한 구름에 가려진 태양에 더 시선을 둔다. 인간도 찬양하는 수많은 목소리보다 한 사람의 경멸에 마음을 쓴다. 바다의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쓸어가듯 한 사람의 경멸은 마음의 평화를 흔들어 놓는다. 숲속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한 그루에 쓰러진 나무에만 눈길이 가듯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는 많은 이보다 비난하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우리 삶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갖가지 감정을 겪게 되죠.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려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우리가 받는 비판이나 과한 기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중요한 너그러움이에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의 세상도 더 밝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이상 너그럽지도 베풀지도 마라.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너그러움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가끔은 너그러움을 좀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정과 행동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잘 다루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건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베품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의 기대와 욕망 때문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자주 외부 상황을 탓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고통의 진짜 원인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기대와 욕망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강연에서는 왜 이런 내면의 문제들이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하죠. 이게 때로는 지나친 기대를 만들어내고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아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실감은 정말 클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욕망을 끝없는 의지의 표현으로 봤어요. 그는 욕망이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다고 봤죠.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 살게 된다고 했어요. 그의 해결책은 욕망을 줄이고 외부적인 성공을 쫓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이게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실망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잘 다스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명상이나 깊은 사색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파도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기대와 욕망의 바람에 휘둘려 고통의 파도에 시달린다. 욕망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 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우리의 시도가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기대는 유리잔과 같아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할수록 쉽게 깨지며 그 조각들이 발밑에 고통이 된다. 욕망의 씨앗에서 자라난 기대의 나무는 결실을 맺지 못할 때 고통의 잎사귀를 흩뿌린다. 둘째,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우리 주위에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강연에서는 명의욕과 허영심이 왜 행복의 장애물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감정을 털쳐내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명의욕이나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많이 의존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진짜 가치나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엔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속이고 살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명의욕이나 허영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고통과 불만 속에 빠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문하면서까지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건 정말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사회적 명예 같은 건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명의욕이나 허영심을 좀 내려놓아야 해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왜 남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어요. 일상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점점 남의 말이 덜 신경 쓰이고 자기 자신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명의욕은 모래성과 같아 겉보기에는 찬란하지만 한순간의 파도에 쓸려 사라질 운명이다. 허영심을 버리는 것은 가을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리듯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일이다.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삶은 빌려온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아. 결코 완벽히 맞지 않으며 언제나 불편하다. 명의욕은 꽃에 물을 주듯 외면은 피어나지만 내면은 점점 메말라간다. 셋째,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가끔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도 해요. 이 강연에서는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생각도 조금 섞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마다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때로는 이런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미워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일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보면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 반대로 질투하게 되고 이 질투가 멸시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즉,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든 행동이 내면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이 의지는 우리 본능과 연결되어 있고 가끔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명상이나 깊은 생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조금 더 깊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내면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되는 색상이 서로를 경쟁하듯 인간의 서로 다른 됨됨이도 종종 충돌하여 갈등의 불길을 지핀다. 늪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며 질투하는 것처럼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어려운 것처럼 상반된 인간 됨됨이는 종종 서로의 불협화음을 낳는다. 바다와 산이 서로 다른 경관을 가졌듯 인간도 각자 다른 내면의 풍경을 지녀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넷째,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그 말이 우리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비판이나 경멸적인 말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이 내면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그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말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런 말들이 우리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런 비판에 너무 많이 반응하는 건 그것이 우리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명상이나 깊은 생각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왜 어떤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비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자신을 수용하고 성장하려면 남의 경멸이나 비판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의 아름다운 꽃보다 자라난 잡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듯 자신을 경멸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맑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보다 한 구름에 가려진 태양에 더 시선을 둔다. 인간도 찬양하는 수많은 목소리보다 한 사람의 경멸에 마음을 쓴다. 바다의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쓸어가듯 한 사람의 경멸은 마음의 평화를 흔들어 놓는다. 숲속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한 그루에 쓰러진 나무에만 눈길이 가듯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는 많은 이보다 비난하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우리 삶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갖가지 감정을 겪게 되죠.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려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우리가 받는 비판이나 과한 기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중요한 너그러움이에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의 세상도 더 밝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